매주 금요일에 찾아뵙는 코너입니다.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법률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고민해보는 시간. 신민영 변호사의 판결을 판결한다. 지금 신민영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바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주말입니다. 네. 내일이면은 이번 네. 주말 계획 있으세요? 집에 일이 있어서 예. 아마 그 일 해결하러 주말 동안은 쫓아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의 해결이라고 하시니까 좀 왠지 좀 숙제가 있으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잘 해결하시고요. 일을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뭐 어떤 얘기 해주시겠어요? 금방 말씀드린 그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일인데요. 예, 먼저 제가 한 가지 유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혹시 유 박사님 인터넷 뱅킹 많이 사용하십니까? 많이 사용하죠. 저는 모바일로 사용하곤 하거든요. 예. 그러면 혹시 비대면 서비스라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이 비대면. 제가 네. 최근에요. 뭐 계좌 하나 개설하려고 이거 찾아봤는데 뭐 비대면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비대면이 무슨 소린가 하다가 이제 그거더라고요. 그냥 모바일로 개설하면 되는 거. 근데 네, 이게 네. 복잡해가지고 계속 시대하다가 결국 완결이 못 돼가지고 지점 찾아갔어요. 예. 예. 좀 그 시작이 복잡하긴 한데 예. 한번 하기만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편안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해주는 게 비대면 서비스입니다. 좀 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예, 뭐 계좌 개설이라든지 아니면 대출 같은 은행 업무를 보려면 그동안은 이제 반드시 유 박사님 하셨듯이 은행에 나가서 은행 직원과 얼굴을 대면하고 업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예, 그래야 이제 본인인지 아닌지 알겠죠. 하지만 이제 요새 기술도 발달하고 했으니 이럴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집에서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이런 뭐 계좌 개설이나 대출 같이 민감한 은행 업무도 대신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비대면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 뭐 상당히 편할 것 같은데, 근데 뭐 또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더라고요, 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은행 업무를 보는 사람이 일단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 박사님 겪으셨던 것처럼 이런저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 박사님은 어떤 일 겪으셨었죠? 저는 뭐 신분증 이런 거는 보냈던 것 같은데 그 다음 예. 단계로 가가지고 뭐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그냥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했었어요. 비대면 서비스에 이 본인 확인 기법은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섞어서 그러니까 본인 확인 확률을 높이는 방식을 택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만 가입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본인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든지 예.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뭐 영상 통화를 통해서 그 은행 직원이 영상 통화로 본인 얼굴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도 있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신분증을 들고 이렇게 들고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내게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예. 기법이 있습니다. 또 좀 재밌는 기법으로는 그 기존에 쓰고 계신 뭐 다른 계좌 있지 않습니까? 하나씩은 계좌 있으신데 예. 거기로 이제 인터넷 은행에서 뭐 1원을 보내고 보내는 사람 이름이 뭔지를 이제 알아맞추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가입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세요? 저는 1원을 보내면서 초록토끼라는 예. 이름으로 보냈더라고요. 예, 꼭 뭐 초록토끼 하니까 무슨 군대에서 쓰는 암구어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인터넷 뱅킹 특히 뭐 할 때 이렇게 암구 한 번쯤 입력해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예. 이 인터넷 뱅킹 특히 오늘은 이 암구어 관련해서 비대면 서비스 사용하시는 분들이 필히 알아두셔야 할 판결이 하나 나와서 제가 오늘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런 이제 판결이 있어서 말씀을 하신 거군요. 저는 지금까지 얘기가 도대체 판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이제 누구나 우려했던 상황이 바로 이제 본인이 아닌 사람이 와서 거래를 하면 어떡하느냐. 이 문제였는데 이거 네. 관련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A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A씨라는 사람이 그에게는 신용불량자인 아들 B씨가 있었습니다. 네. 26세였는데 이 아들이 신용불량자이다 보니까 이제 휴대폰 개통도 안 되고 계좌 개설도 안 되고 하니까 일단 계좌 개설은 허락한 적이 없는데 예. 그 아버지인 A씨가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해줬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아들 B씨가 아버지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국내 C은행, 인터넷은행 C은행의 비대면 방식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200만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하겠네요. 예. 네. 해당 은행은 이제 아들한테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으니까 예.
명의자인 아버지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대출을 갚으라고 예. 소송을 걸었는데 그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이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 같고, 근데 아버지는 더 억울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네, 명의자인 아버지는 이 대출이 이루어진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일단 해당 대출은 비대면 방식으로 본인 확인이 이루어졌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이제 빼가는 거, 지갑에서 살짝 빼가는 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살짝 빼서 그 사진을 찍어서 사진 파일을 전송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암구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해당 인터넷 은행에서도 이 아버지 명의의 다른 계좌로 1원을 보내고 거기에 찍힌 암구어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예.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제 이 용도를 숨기고, 아버지 은행 계좌에 누가 혹시 1원 보냈는데 그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하니까 아버지가 누구누구다라고 예. 얘기를 해줬고, 그거를 아들이 그 인터넷 은행에 갖다 대서 이렇게 대출 심사를 통과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통과되는 과정, 뭐 이거 보니까는 아버지는 뭐 알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아버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혀 이 지금 암구어랑 대출이랑 연관을 시키지 못했고, 예. 대출이 벌어진지를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이걸 왜 나보고 대출금을 갚으라고 하냐, 은행 당신들이 본인 확인을 충실하게 하지 않은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판결이 어떻게 났을까요? 어떻게 났을까요? 저는 아버지는 책임 없을 것 같은데. 아들이 이거 불법 행위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예. 판결은 아버지에게 대출금 200만 원을 갚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영문을 몰랐어도 대출금 갚아야 한다. 그 판결 네. 이유는 뭐였어요? 뭐 아주 설명을 드리자면 길게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예. 은행은 어쨌든 현행법상 요구되는 본인 확인 절차를 한 개도 아니고 이제 여러 개, 그러니까 세 개죠. 여기서 예. 이 은행이 밟은 절차는 세 개였는데, 본인 명의 휴대폰 확인도 했고, 또 신분증 확인도 했고, 암고 확인도 했고, 충실하게 밟았다. 예, 그건 하지만, 그래요. 예. 네. 하지만 아버지는 통장에 찍힌 그 암구어를 아들한테 말해준 그것이 과실에 해당하고, 본인이 실수를 저질렀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예. 그것이 판결 이유였습니다. 그게 이제 과실이 되는구나.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통장에 그런 암구어 얘기해주면은 대출이 일어난다. 이거 사실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부터라도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금융거래도 많이 간편해지고 여러 가지로 편한 세상이 됐지만, 한편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많이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만 아니라 해외법도 마찬가지지만, 성인이 어떤 법정이 문제가 됐을 때 내가 법을 몰랐다, 그리고 이것이 위법인지 몰랐다 하는 주장을 해봤자 이거는 그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줄 수도 없는 것이, 그렇게 되면은 성인들이 법을 배울 유인이 떨어지거든요. 예. 법을 모르는 게 유리한데 누가 법을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예. 근데 요즘 같아서야 네. 예. 이 금융거래 방식이 뭐 하루가 다르게 바뀌니까는 이거 참 진도 쫓아가기가 힘든데 뭘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번 판결 나온 바와 같이 혹시 누구라도 본인 계좌 명의에 찍힌 그런 암구어라든지 이런 걸 알려달라 그러면 이거는 대출이나 아니면 금융거래가 엮였겠구나 하고 절대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더 나가서 뭐 이 판결과는 관계가 없지만, 예. 흔히들 그냥 뭐 생각 없이들 체크카드나 아니면 통장 같은 거 주변 지인들한테 많이 좀 하나 개설해달라 그러면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 박사님은 그런 경우 있으십니까? 예. 글쎄, 그거는 뭐 떠오르는 게 없는데 네, 모르죠. 잘하셨습니다. 하고 또 기억 못하는지도. 예. 네. 최근에 보이스피싱 이 기승을 부리고 예. 또 여기에 대포 통장이 워낙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예. 사실 이렇게 남한테 통장이나 아니면 체크카드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이 이미 오래전에 입법이 됐고, 실제로 이걸로 이렇게 이 혐의로 걸리신 분들이 큰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뭐 예.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법이 있는 거를 대부분 잘 모르시고, 예.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잡혀오시는 분들을 봐도 예. 이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예. 저는 혹시 그래서- 제 아이들한테 암구어 알려준 거 없나 한번
다시 기억해봐야겠네요. 네. 예. 계속 환경에 맞춰서 이런 예. 금융 관련 법률은 몰랐다는 이유로 봐주지 않으니까 어, 좀 자기 방어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몰랐다고 해서 무사한 게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역시 알아둬야 될 건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주 뭐 꼭 알아야 될 거 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신민영 변호사였습니다. 이달부터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월 10만 원의 아동 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는 데 드는 비용이 최소 800억 원에서 최대 1,6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상위 10%에게도 아동 수당을 모두 지급할 경우 드는 돈이 1,200억 원 정도라고 하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셈입니다. 당초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도 제기됐지만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는 목소리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다는데요. 결과적으로 낭비 행정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국회의원들의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니 이제라도 모든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를 주문합니다.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채혁, 작가 최민아, 진행의 시사평론가 유창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